어느 정도 추세 추정에 대한 원리를 조금이라도 기준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일 보고 있어야 정상적인 날이었어요. 거기다가 짝짓기의 개념이나 신규 상장주의 개념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까지 같이 찍고 있어야 되는 하루였어요.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나눔 강연회 기부 방법 설명드릴게요. 주의하실 점 1회에 10만원 분할 납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부 확인이 되면 강연회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해드려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링크로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일시 기부하기, 기부 방식 선택, 금액 10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 이름만 적으려고 하면 이름이 적어지지 않아요. 꼭 본인 인증을 클릭하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지 본인 인증이 됩니다. 남은 칸도 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동의, 이렇게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결제 완료하시면 끝납니다. 몽다님!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며칠입니까? 15일이요. 반이 지나갔네요. 와. 자, 15일 장마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금일 코스피 지수 0.76% 상승에 2563 마감했고요. 일단은 갭. 그렇다면 하루의 등락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상승 추세의 힘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2574까지 찍어내고 일부 지수 조정이 나왔었네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27 약보합 상태로 딱 마감했고요. 여타 다른 미국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라서 지수 상태는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의 정고점이라고 할 만한다면 9월 15일이 되겠네요. 9월 15일에 정고점 부근을 2601에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최고의 고점은 2668이니까 지금 두 번의 우리가 돌파로 일어나야 되는 기준점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2600이라는 자리가 최앞쪽에 정고점이니까 저 자리를 이번에 트라이를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일단 1차 목표로 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벤트 하는 거 사람들이 조금 더 헷갈려 하셔서 저희 카페입니다. 네이버 저희 카페 들어가셔서 필독의 두 번째 거 보시면 돼요.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신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주식 스터디 이번에 지금 모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모집 이외에 지금 이벤트를 통해서 한 분 정도를 저희가 같이 모시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식 스터디 관련 론칭 비용도 공짜가 되는 거고 열심히 저희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백화점 상품권 50만원도 드린다고 하니까 좋은 이벤트가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식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쭉 써 있는데 여기다 쓰시면 돼요. 여기 만들어 놨죠? 공지사항 이벤트 안에 사연 게시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분들처럼 이렇게 쭉쭉쭉 써 나가시면은 스태프들이 그 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대표님이 시작하는 주식 스터디 모임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뭐 정말 많은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담백하게 써도 충분히 이게 우리 읽는 사람이 느껴진다면 다 기회가 있는 거니까요. 이번 주말에 다들 한번 사연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기부강연회잖아요. 이번에 언제죠? 1월 7일. 1월 7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하게 사랑의 열매 측과 콜라보를 해서 강연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고 우리 SNS 채널이고 강연회 신청을 받을 때 자동으로 그쪽과 연계가 돼서 한 10만원 정도의 기부를 해주신 분들이 이제 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그분들한테 자동으로 강연회 장소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문자로 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것 또한 이번 12월 연말 따뜻하게 보내기로 하고 마음도 따뜻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2023년 마지막 강연회에 또 좋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마지막 강연회이자 2024년의 첫 움직임을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이드가 잡히는 겁니다. 많은 분들 사연 게시판 그리고 기부 강연회 신청 두 가지
이번 주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200 볼까요? 삼성전자가 73,300원. 전일의 고점을 일단은 뚫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천천히 고점을 올려붙이는 그림으로 가는지 체크해보는 단계고, 어제 오늘 이틀간의 움직임으로 추세에 대한 변곡이나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 하이닉스 연속적으로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일주일간 양선을 보이면서 14만원에 도달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특이점이 또 발생한 게 어저께부터 하이닉스의 위치가 조금 달라 보이죠? 엔소를 따라잡았어요. 시가총액으로. 현재 하이닉스가 3위였는데 어저께부로 엔소를 제치고 시가총액 100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 2위가 됐습니다. 엔솔은 98조 원 정도. 삼바. 오늘은 자동차가 강력하게 한번 뿜어줬네요. 거래까지 터트리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힘을 한번 이미지를 크게 가져가는 날이었습니다. 기아도 2.4% 상승에 전고점까지 붙여놨죠. 그 다음 네이버 어제 상승폭보단 작지만 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여기도 전고점 요런 밴드 자리들 설정을 해놓고 여기를 어떤 힘으로, 당연히 여기를 넘을 때는 평소보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하게 돌파해주면서 넘으면 이 지리지리한 1년간의 박스권 상단을 퐁 하고 뚫어버리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죠. 다음 금일 2차전지 움직임 조금 있었고요. 퓨처엠도 마찬가지. 다음 셀트리온 오늘 7% 빠졌네요. 이거는 최근 상승의 기대값에 대한 차익 구조가 나온 날인가 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개가 금일 최근의 추세의 한 3분의 1 정도를 되돌리는 차익이 한번 나왔네요. 자, 정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와, 오늘 20% 상승했네요. 그러면 우리 가로선 긋는 자리 땅. 결론은 그 자리가 오늘 바로 시초가 부근. 시초가 부근에서 전고점 돌파 에너지 나오면서 마감까지 쭉 끌어당겼다. 그러면 신규 상장주, 에코프로 그룹주, 유통주식수 작은 상태, 로봇에 또 시가총액이 큰 로봇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 전고점, 오늘 양봉, 마감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자리까지 일단은 올려 붙여놨어요. 그래서 두 종목을 같이 묶어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패턴이 나오는지 체크해보는 요게 오늘의 하나의 특징이었고요. 하나솔루션이나 뭐 신재생 라인들은 한 이틀 전에 어제 오늘 금리 변화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조금씩 추세를 돌려 세우고 있고요. 두산 마켓이나 건설기계도 크게 보면 건설업종, 우리가 항상 건설과 금리는 한 몸이다 생각했을 때 그런 움직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강력하게 올라오니까 자동차 부품주의 상승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리였고, 실스윈도 오늘도 5%,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어, 두산마켓 다 건설기계 섹터들, 하나오션, 조선라인들, 그 다음 자,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날이었고, 거꾸로 뒤집었을 때는 한국앤컴퍼니, 올려붙일 때는 형제끼리 지분 견쟁 납니다. 내려붙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니까 바로 그대로 제자리 가는 상태. 셀트리온 아까 봤고, 다음은 2% 3%대 하락은 뭐 큰 움직임이 아니니까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 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삼성을 제끼는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했고, 어느 정도 추세 추종에 대한 원리를 조금이라도 기준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에코프로 머티를 금일 보고 있어야 정상적인 날이었어요. 거기다가 짝짓기의 개념이나 신규 상장주의 개념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두산 로보틱스까지 같이 찍고 있어야 되는 하루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X 머티리얼즈 한 2%대 반등, 에코프로, 양극재 라인들이 전반적으로 테마단에서 리튬 관련주가 조금 강했고 2차전지 라인에서는 그나마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양선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탑 30 시장 보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건 시가총액이 귀염귀염하다. 조그만 애들이 상에 쫙쫙 올라가 있고, CCS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변경, 자금 조달, 그리고 거기에 재료로 쓰인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반에 김동연 관련주, 정치 관련주 이미지, 그 다음 후반 재료는 초전도체 이미지. 근데 금일 초전도체 검증 관련 이벤트 발생으로 부랴부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이즈, 얘도 시가총액 귀염귀염 조그맣니다. 조그만 회사고 개별적으로 일단 상한가 갔는데요.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순간 재무제표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종목이라서 개별적인 등락을 좀 보이고, 예전 같으면 코이즈의 이미지는 이재명 관련주 이미지를 띠고 있는 종목입니다. 카이노스메드, 중국에서 불어온 에이즈 치료제, 의료보험 등재 소식에 따른 움직임 개별, UID도 개별, 베셀도 최대 주주 변경, 상한 배분 들어가는 연습 2개 할 수 있는데 와이더 플래닛에서 몇 번 연습할 수 있었고 베셀에서도 상한 배분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네요. 다음 IT센, STO 관련주로서 부산 조각투자 관련, STO 관련 선정이 됐어요. IT센 그룹이.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이드 플레인, 최대 주주 변경, 이정재, 정우성, 위지윅 스튜디오. SAT? 넌 뭔데 했을 때 탑30에 진짜 자주 걸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진짜 조용한 종목인데 금일 이런 애들의 느낌을 보면 정치 관련주의 이미지가 껴있어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SAT가 원희룡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정치 관련주 안에 원희룡 관련주가 금일 처음 편입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SAT가 원사업으로 움직인 거 아니고 정치 관련주 내에 원희룡 관련주로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신팩이라는 종목도 움직였고, 리튬 관련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미래 나노텍, 이렇게 리튬 관련 연결점이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 아시아나이DT는 합병, 화물사업 매각 관련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움직임 때문에 모멘텀에 한번 분 케이스고요. 합병이나 매각 이런 거 관련돼서 걸린 게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65위에 SBS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방송국이에요. 근데 양선이 3번이나 움직였고 평소에 거래량을 압도하는 물량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BS는 태영그룹이라는 회사에 속해 있어요. 근데 태영그룹이 TY홀딩스라는 지주사를 가지고 있고 그 휘하에 태영건설을 가지고 있는데 태영건설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 자금 조달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지금 압박을 엄청나게 받다 보니까 거의 몇 개월 전부터 워크아웃이나 부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금일 발표를 한다 이런 찌라시까지 돌았고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태영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면서 지금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SBS도 매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 3일 전부터 SBS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 관련 일정은 내년 5월 정도까지 일단은 짜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방송사들의 민영화 바람이 부는 것처럼 SBS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이거는 모회사의 유동성 때문에 매각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추진이 빨라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는 3일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시아나에서 태영까지, SBS까지. 그 다음은 KINX. 이거는 대놓고 움직였는데 조용히 움직여서 결론은 이렇게. 나 정배열입니다. 나 데이터 센터입니다. 나 정거점 뿌십니다. 나 역사적 신고가 갑니다. 계속 눈치 주는데 띵 하면 보는 거죠, 사람들이. KINX랑 가비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 지는 꽤 됐습니다. 충분히 포착을 할 수 있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데이터 센터 모멘텀에 여기에 2종목 정도의 편성을 하고 계신 상태겠죠. 그 다음 엑스페릭스는 최근의 모멘텀은 이민청 관련 정치 이미지들, 케이카, 신성델타테크는 CCS 초전도체 때문에, 메가ICS 의료기기 이쪽 라인은 최근에 동남아에서 코로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조금씩 들려오는 상태 같은 것들, 이게 단순 독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겨울철 들어서 조금씩 성행하고 있다. 그런 소식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히 전고점 트라이를 할 것인가 한다면 현재 1년에 4번 있는 MSCI 글로벌 지수 편입에 따른 모멘텀이 발동을 올해는 끝났고 내년 2월 발동이니까 1월 달 동안에 이런 특징점이 있는 2종목 정도 최소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니면 원래 못 들어갔던 애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현대오토에버 이런 애들까지 조금 더 뭉쳐가지고 그쪽의 추이를 관찰하라 이렇게 시장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네요. 컴퍼니 K 창업 투자 관련주 컴퍼니 K가 뭔가 투자한 게 시장에서 부각받았겠죠. 이런 자리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대보마그네틱 리튬 관련주로 부각받았겠죠. 그 다음 소룩스 나 14배 해 14배 한다 무상증자 소룩스 해인 같은 것도 건설기계 움직였잖아요. 아까 이거는 작은 건설기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플러스 원희룡 관련주 이미지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종목의 건설기계가 두산바켓이나 HD-현대의 인프라코어 움직이고, 해인 같은 작은 건설기계도 움직이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움직이고, 성우하이텍 같은 화신 같은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이고, 여기 하나의 특징점이 있었고, 그 다음 정치 관련주 소테마들 움직임들이 지속되고 있고, 원희룡까지 좀 합세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리튬 관련 테마 돌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추적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시가총액 대형주의 신고가 부시고 올라가는 신고가 패턴의 종목들이랑,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태형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는지에 따라서 SBS 같은 특정 종목의 매각이 훨씬 더 가시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보는 금일의 탑30 시장이었습니다. 탑30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탑30을 평생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오늘은 나는 얘는 공부해볼만 하겠다 라는 걸 하나만 찾으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10개, 20개 찾아가지고 그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재료에 대한 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도 안 되는 에너지야, 이거는 연속 에너지야,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생기니까 금일 탑30을 해석했던 것처럼 이거는 좀 추적해봐야겠다 하고 하는 것과 지금은 소테마 중에 이런 것들이 순환매를 도는구나,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5일 장마감이었고 아주 스무스한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주말에 푹 쉬시고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두 가지 기부 강연의 신청, 그 다음에 주식의 신 사연 게시판 작성, 이 두 가지 해주시고 주말에 따뜻하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 주에 화이팅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C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